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K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1일인데 지금 12시 9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거의 뭐 광기에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서킷 걸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영상을 많이 조회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제 이야기가 뭐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최대의 이유는 최고의 이유는 지지 저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이 지지 저항을 찾는 이유는 지지를 받을 만한 곳이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이제 고려해 보는 거고요. 저항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를 좀 고려해 보는 거죠. 지금 증권 방송이라든가 여러 유튜브 제가 구독하고 있는 뭐 한 20여 개 유튜브 채널에서 대부분 이제는 그만 떨어질 때 되지 않았냐. 이제는 2400도 깼고 PBR 기준으로 1배 이하인데 바닥이 거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디가 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에 이평선을 전부 이제 지워 놓은 차트고요.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만 해놓고 수식으로 이제 하나만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위에 이제 언덕 만들어 놨던 데가 여기고 그 전에 또 그 잠깐 쉬었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수평선을 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제 최고점 자리이고요. 뭐 여기 이전에 또 잡아본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또 잡힐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수평선 긋는 건데 이렇게 그어놓고 한번 보니.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도 여기 2559포인트 자리에서 잠깐 멈칫하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후에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차트가 수학 공식이랑 정말 똑같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충분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 여기 이제 한 3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그었던 자리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가상으로 가장 고점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가상으로 가장 낮았던 박스권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 저항을 찾을 때 봉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거를 뭐 제가 뭐 결론을 냈다 그러면 저는 주식의 신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개가 절묘하게 일치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받을 확률 혹은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권 라인을 얘가 지지를 했다가 갭으로 하락했고 오늘 시가상으로 돌파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자, 여기도 고점 있는데 여긴 연결 왜 안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지 저항을 찾을 때 이쪽 면에서 한번 박스권으로 여기 라인을 전부 지어놓고 물량을 소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또 지지 저항 라인 뭐 요런데 다 잡아가지고
못하는 건 아닌데 크게 보면 지금 2266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고요.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놨더니 이쪽 라인에서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에 고점 찍고 팬데믹으로 떨어졌다가 돌파하고 여기 자리를 3번이나 지려밟고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266포인트 이 자리가 상당히 큰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라인을 찾는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기 라인 정도까지 2030포인트 여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팬데믹 상황에서 반등하다가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날 2020년 6월 15일 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4.76%가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뭐 이때 무슨 뭐 신천지 관련된 게 뭐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어쨌든 2030포인트는 이제는 여기를 깨면 정말 큰일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올라서 미국의 근원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리기 위해서 뭐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한다, 사우디에서 기자 한 명 죽인 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협력을 요청하는 사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건드리고 세계화의 분업 체계를 망가뜨리면서 자국이 각자 도생, 자기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추면서 그거의 일례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지 않는다라는 무역 보복을 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이제는 경제를 무기화해서 싸우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게 엄청나게 큰 나비 효과를 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일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사우디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사이가 좀 틀어진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거기에 이제 우크랑 러시아랑 또 전쟁 중인데,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자재 원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 부분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그 큰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그 자원이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또 이 생산에 또 대박인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때문에 뭐 프랑스가 뭐 지금 40도라고 하죠. 지금 뭐 미국은 열섬 효과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고, 뭐 중국은 지금 홍수 중이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가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 관련된 부분이 전쟁과 함께 겹쳐지면서, 기후 문제랑 함께 겹쳐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잘 안 되면, 대두라든지 콩이죠. 이게 안 되면 뭐 식용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작물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고기, 이쪽에도 또 영향을 미치면서 전부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걸 지금 금리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금리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로 막는 거에 또 다른 축은 2020년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에 거의 육박하는, 그거보다 더 넘는 금액을 돈을 풀었죠. 돈을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추가로 압박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쟁도 문제고 뭐 그 앞에 단에서 말씀드렸던 뭐 석유값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후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하더라도 뭐 다 쌍방이 야 그래 뭐 어떻게 해서 좀 합의해서 우리 그만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후 문제는 이게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라는 명제죠.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상황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여러 증권 방송 그다음에 뭐 여러 뭐 유튜버들 다 지금은 뭐 도망갈 때는 아니다. 매수해야 될 때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화살표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들이 좀 보이실 텐데 이거를 조금 많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60에 1.78인데요. 요거를 전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점과 저점이 나올 때 봉의 형태, 그 다음에 봉의 패턴으로 많이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반되는 거래 대금 혹은 거래량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라인이죠. 2021년 1월 11일 날 고점인 거죠. 여기가. 저는 여기를 개인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266포인트인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상승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고 여기 위에서 언저리에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 번 더 가나? 이런 생각을 하객꾼이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거든요. 보시면 떨어지면서 첫 번째로 이 화살표가 나왔던 부분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고 나면은 반등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물량을 많이 털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누가? 개인들이. 뭐 우리가 저도 주식을 한 10몇 년 해가면서 느낀 거지만 이런 식의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던 건 처음 봤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개인의 돈을 쓸어가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위 3%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2020년 팬데믹 때도 이때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조짐이 좀 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2008년도에 저점 찍을 때도 거래 대금이 한 차례 크게 나와주면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고점 나왔고 여기서 고점 나왔고 여기서 고점 나왔고 고점 나왔지만 더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뭐 진리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점을 찍을 때 주가가 저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다 맞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점일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표를 오늘 이제 급격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266포인트 이 자리가 지지되느냐, 그 다음에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2030포인트가 지지가 되느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이 제가 장중에 기억하기로는 한
한 130 종목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이제 막판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사면서 끌어당긴 거는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매매할 종목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한가를 쳤다는 거죠. 상한가. 예, 상한가. 예.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 시장은 좀 매매할 만한 종목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작은 종목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주식 유튜버들, 우리 잘 아시는 유튜버들이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추세적으로 반전해서 상승 추세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증권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진우 소장님이죠? 예,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상승하고 618, 0.382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튜버 중에 또 이렇게 하락만을 얘기하시는 분 있죠. 뭐 다 아시는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까지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156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리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라는 어떤 조정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의 하락폭을 좀 예상을 해보는 거고, 봉의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는 뭐 요런 자리 2266포인트 자리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빼놓은 게 있죠. 우리가 지지 저항을 얘기할 때 하는 게 이제 가격 이동 평균, 이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확산 중이에요. 확산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1선이 확 하고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길게 이렇게 놓고요. 길게 놓고 다른 이평선들을 한 번씩 다 지워 본다면 61선만 하나 남겨둘게요. 61선만 하나 남겨두면 이런 식으로, 이게 2008년도 하락할 때 모습인데요. 61선이 이렇게 완벽하게 A, B, C로 떨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넷, 이렇게 5개 올라갔다. 하나, 둘, 셋, 넷, 5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A, B, C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 61선이 애매해요. 여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 애매한 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61선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61선이 내일부터는 조만간 좀 빠르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61선은 무조건 저항 자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2550포인트 이 자리가 상당히 큰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여기 개파락한 자리가 있고요. 개파락한 자리가 있고 여기도 개파락한 자리가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언젠간 메꾸겠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논하는 뭐 논하는 한국경제나 뭐 MTN이나 뭐 여기 그다음에 단기적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적극 매수하면 수익 낼 구간이 나온다. 최소한 어디까지? 21선 정도까지. 예. 종합지수 21선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21선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려온다. 예. 그리고 정말 많이 가면 61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면 올라가면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지표도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들을 분명히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의미 있는 저점을 찍는다면은 여기를 언제라도 찍을 거예요. 2266포인트 정도를. 여기를 안 찍고 바닥이 여기서 바로 나오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잡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개잡주들도 지네가 지켜야 되는 자리들은 철저하게 지켜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바닥 신호는 없고, 만약에 바닥 신호가 나온다면 이런 식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소한 21선 잡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렇게 21선을 잡는 흐름이 나와줘야 61선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저점으로 봐주고 여기서 진바닥을 찍는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08년도의 하락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랑 보고 있거든요. 여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을 때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21선 가고 올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5일선 쌍바닥 같은 경우를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롱텀 21선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으로 올리면서 상승했던 것처럼 이런 흐름이 최소한 나와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저점이다, 적극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단기적인 것이지 결코 장기적으로 시장이 반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반전할 수 있는 흐름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야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나는 단기 투자라도 지금 해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배에 힘 꽉 주고 자신만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수해서 올라가면 먹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현재는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절대 바닥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0.382라고 이제 382구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1998년도 이때 이제 IMF 위기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상승하고 0.382 부분까지 떨어졌다. 이게 이제 이진우 과장님, 소장님 말씀이시거든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 같으면 피보나치를 이렇게는 안 그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0.2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0.236이면 1880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매우 위험한 자리죠. 여기 제가 보는 자리는 이 정도까지 2030포인트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선가 저점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장기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섣불리 매수하면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단기적으로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뭐 종목을 해서 수익을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얘가 61선 혹은 21선을 돌파해서 가바닥을 만들고 진바닥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돌아가기 어렵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유가라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 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문제, 그 다음에 돈 풀린 거,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했을 때는 이게 쉽게 어떻게 된다? 가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퀀텀 투자 하시는 분들이 4월에 주식 팔고 5월부터 11월까지 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는 주가가 잘 안 움직인대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11월부터 4월까지 11월에 저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11월에 매수를 했으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생각했을 땐 기간상으로는 최소 한 연말 정도까지,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올 때까지는 지수가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은 이루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시간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 내가 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1억 원을 막 1억 한 방에 넣는다, 이런 거는 시장에 내 돈 그냥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억 원이 있다면 지금부터 뭐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해가지고 뭐 한 10일에 한 번씩 사겠다, 뭐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조금씩 분할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단기 투자는 어차피 충분히 종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화살표들이 나오면서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아마 제가 또 영상을 올려서 거의 바닥쯤에 왔다라고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냥 뭐 저도 이제 공부하려고 이런 거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압 K였습니다.